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미국 시장은, 엊그저께는 휴장이었었죠. 그냥 하루 쉬고 돌아온 미국 시장. 굉장히 좀 강하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조금 다우 쪽으로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왔고, S&P는 조금 덜 강하고, 예, 그 다음에 나스닥 시장은 조금 좀 아쉽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정도로 마감이 됐는데요. 자, 일단 미국 시장 쪽에서는 경제 재개에 대한 이런 효과들, 거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코로나 백신 기대감이 있었죠. 자, 얼마 전에 그 모더나라는 회사에서 그 백신 1차 임상 실험에 대해서 결과를 내놨었는데요. 자, 그쪽에서 45명 전원이 항체가 생겼다. 그랬는데, 그런 발표를 했었는데요. 자, 이 코로나 같은 경우는 뭐든 그렇답니다. 저도 의학을 전공을 하질 않아서 세세한 부분까지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백신이 이 중화항체가 생겨야 병균하고 싸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중화항체가 생긴 건 8명 정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효과가 좀 불투명하다, 데이터가 부족하다, 이런 잡음도 좀 있었는데요. 자,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 주요 관계자들 하는 얘기는 긍정적이다, 이런 평가가 좀 있었고, 어제는 미국 바이오 기업이죠. 노바백스 쪽에서 코로나19에 대한 1단계 임상 실험을 개시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미국 시장을 상당히 좀 강하게 이렇게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어요. 자,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전 세계 증시가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어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시장이었었죠. 오전에는 외국인들 조금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오후로 갈수록 그 매도폭이 좀 작아지고 결국은 조금 순매수로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어제는 원달러 환율도 상당히 좀 많이 떨어졌죠. 원화가 강세로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전 아시아 증시들 중국 쪽에서 대규모 부양책이 나왔어요. 대규모 부양책이 나오고 그다음에 신에너지 육성 정책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2차 전지 쪽 이런 쪽들도 상당히 좀 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이끌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어제는 거의 수급 쪽이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 봐서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시장이었었죠. 자, 일단 요런 것들 어제 시장 특징들 간략하게 조금 짚어봤고요. 자, 그리고 미국 시장에 이 급등이 나오리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어제 미국 시장이 우리나라 장중에 이 선물 시장에서 조금 얘기를 해준 그런 모습이었죠. 자, 굉장히 빠른 그런 순환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는 그동안 굉장히 좀 소외받았던 대북주 쪽으로도 좀 이렇게 강한 매기가 오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전체적으로 저 글로벌 시장 뉴스들 간략하게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바렉스 코로나19 임상 실험 개시했다라는 거 요런 부분들은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백악관 쪽에서 어제 미국 시장이 장 후반에 조금 이렇게 밀려나는 모습이었는데 그 주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백악관 관계자가 그 홍콩 보안법 관련해서 중국의 주요 인사 및 기업들에 대해서 제재를 또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엊그저께였던가 33개 기업에 대해서 이 또 블랙리스트에 올렸는데요. 그거 말고 추가로 제재하는 거 이거 검토 중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 얼마 전에 추가 보양책 이래갖고 3조 달러 요거를 의결을 한 적이 있었죠. 근데 자, 요거는 통과는 안 됐습니다. 공화당의 반대로 통과는 안 됐는데 공화당 쪽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에 민주당이 3조 달러 부양책 나온 거 여기엔 반대한다. 하지만 다음 달 정도에 새로운 부양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쏟아부은 돈만 해도 어마어마한데요. 연준은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금융 사이드에서 뭐 연준이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한 상태니까 이제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재정 쪽에서 지금 어떤 그런 정책을 펴려고 하는 거죠. 자, 지금 풀려 있는 돈만 해도 어마어마한데요. 자, 또 돈을 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이 엄청난 유동성, 돈의 힘은 누구도 못 이기죠. 그래서 뭐 참 전에 있던 시장에 조금 아예 경험이 완전히 많고 진짜 조금 자기 생각을 말랑말랑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또 잘 대응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완전 초보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처음 보는 시장이니까 자, 좀 어느 정도 좀 적응을 잘 하셨을 것 같고요. 지금 가장 적응이 안 되시는 분이 좀 어설픈 투자자들, 선무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런 분들이 가장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뭔가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전에 있던 그런 시장하고 대입을 시키려고 해요. 즉, 1 플러스 1은 2, 이런 걸 아예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이 1 플러스 1은 2 이런 시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주 좀 저 수준이 많이 높아져서 자기 생각을 조금 바꿀 수 있는 말랑말랑하게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적응을 해갈 거고요. 조금 어설픈 분들 같은 경우는 1 플러스 1은 2가 돼야 되는데 지금 2가 되질 않으니까 굉장히 헷갈려 하실 겁니다. 자, 근데 뭐 요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시장의 경험도 쌓이고 뭐 그래야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죠. 유연하게 생길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생기고 힘도 생길 겁니다. 자, 얘기를 저 뉴스 얘기를 하다가 잠깐 또 옆으로 샜네요. 자, 그리고 커들로는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미국하고 중국하고 홍콩에 있는 이 기업들이 미국으로 귀환할 경우에 이전 비용 우리가 대줄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아마 그런 형태로 갈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전 세계가 하나죠. 자, 뭐 그런 것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잘 만들고, 뭐 일본이나 뭐 이런 애들은 소재를 잘 만들고, 중국은 값싼 물건을 잘 만들고, 미국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또 뭐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AI를 키우고, 자, 뭐 신흥국 쪽 이런 쪽에서는 주로 뭐 생산을 하고, 자, 이런 분업화가 좀 돼 있었는데요. 코로나 이후로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라는 게 딱 오면서 그런 현상이 발생됐죠. 중국에서 딱 스톱이 돼버리니까 전 세계가 스톱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각국들도 야, 이거 뭐 다음에 지금 코로나가 무사히 잘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또 전염병 나오지 말란 법이 어딨어, 또 나올 텐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 자국 내에서 뭘 이렇게 조금 해결할 수 있는 기반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만들려고 할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소부장이라 그러죠. 소재 부품 장비 뭐 이런 것들, 뭐 일본 쪽에서 수출 규제를 하면서 이런 게 불거졌지만요. 자, 이런 쪽으로도 자국에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뭐 어디 잠깐 좀 이상하더라도, 한 군데가 이상하더라도 좀 대응을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코로나 이후에 지금 코로나 이전하고 조금 달라지는 그런 시대상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어쨌든 커들로는 미국 기업이 중국이나 홍콩에서 오면 이전 비용 우리가 내줄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저 트럼프가 지금 주가가 좀 올라오니까 신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뭐 증시 관련해서 트윗을 하나 했는데요. 위대함으로 이전되고 있다, 좋다, 이런 얘기죠. 근데 트럼프가 전에 아직까지 최고의 순간은 오질 않았다 그랬는데 그때부터 시장이 폭락한 예는 있습니다. 자, 근데 트럼프가 조금 지금 좀 흥분을 한 상태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중국에서 홍콩을 담당하는 상무위원 중에 중국은 7인의 상무위원이 끌고 가는 집단 지도 체계죠. 그 위에 가장 높은 사람이 시진핑인 거고요. 자, 근데 그 상무위원 중에 한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7인의 상무위원 중에 한 사람인데요. 홍콩 보안법 뭐 요거를
재정을 강행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5월 27일이니까 내일이네요. 자, 양해가 끝나는 게 내일인데, 뭐 이때 아마 홍콩보험법을 시정을 확정을 짓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미국은 당연히 이런 것들을 하면 당연히 저 중국 쪽에 또 그 대응하는 수위를 높일 거고, 자, 요런 것들, 요런 불확실성들은 있는데요. 요런 것들도 변동성 요인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 극단으로 치닫진 않을 거예요. 자, 뭐 그렇다고 끝나지도 않겠지만, 이거는 저 극단으로 치달았을 경우에는 저 뭐 7월 달이 미국 대선 전당대회가 있죠. 그리고 11월 달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 중국하고 뭐 많이 좀 이렇게 안 좋아서 이게 실물 경제에 영향을 끼친다라면 당연히 트럼프 재선에도 걸림돌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좀 끝내지 않을까. 뭐 끝내는 건 아니고요. 끝낸다는 표현은 있을 수 없는 거고, 이거는 패권 전쟁이기 때문에 끝낸다는 개념은 있을 수 없고, 뭐 잠깐 수면 아래로 조금 잠복하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그 전에 변동성 정도는 한 번쯤 나올 수 있다라고도 보셔야 될 거고요. 하지만 이게 시장 기조 자체를 뒤집는 그런 일은 아닐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조금 길어졌네요. 뉴스들 얘기하면서. 자, 저 전체적으로 움직임 모습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시장 굉장히 좋았죠. 뭐 중국이 한 1%대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고, 홍콩이 1.88%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만 역시 마찬가지 1.16%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뭐 요거는 우리나라 장중에 나온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들 뭐 요런 데 힘입어서 아시아 증시가 굉장히 좋았다. 요렇게 보시면 될 거고, 미국 시장 상당히 좋았습니다. 다우가 2.1%, S&P 500이 1.23%, 나스닥이 조금 아쉬웠죠. 나스닥이 0.17% 정도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01%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뭐 전체적으로 나스닥 10분 봉을 보면서 말씀을 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였어요. 나스닥 처음엔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근데 그 시가가 고가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조금씩 이렇게 밀려나는 모습이 나왔다가 자, 뭐 반등 시도를 하긴 했었는데 조금 밋밋한 그런 모습이었죠. 그랬다가 뭐 종가 무렵에 또다시 이렇게 밀어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다우하고 나스닥하고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났어요. 뭐 그 주요 원인은 나스닥이 그동안 좀 많이 올랐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1차적으로 작용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백신에 대한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동안 굉장히 짓눌려 있었던 뭐 항공주, 여행주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언택트 관련주들이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백신이 개발되게 되면 정상화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언택트 관련주들 이런 것들은 좀 밀리고, 다른 섹터 쪽에서 그동안 눌려 있었던 섹터 이런 쪽에서 올라온 결과 뭐 나스닥 시장이 이렇게 좀 많이 어려웠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려웠다는 표현까지는 조금 그렇고요. 하여튼 밀려나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봉 한번 볼게요. 자, 위에서 조금 음선을 좀 맞았습니다. 음선을 조금 맞았는데, 자, 말씀드렸듯이 미국 시장 자체도 그래요. 지금 현재 이 추세선 자체가 살아있는 모습이죠. 자, 이 빨간 선으로 표시해 놓은 게 이게 21일 이동평균선인데요. 자, 이쪽에서는 굉장히 강한 지지력을 보여준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조금 추가로 뭐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올라가고 있는 22평선 이쪽에서는 지지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국내 증시 수급 동향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규모가. 자, 144억 정도 순매수. 자,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가 1,400억 정도 순매도하는 모습이었고요. 기관은 3,418억 순매수, 연기금이 한 968억 정도를 순매수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개인 투자자가 사고 기관 외국인들은 조금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었었고요. 자,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하고 저 금융투자 쪽 이쪽은 조금 매도가 나왔고 개인 투자자가 3063억 정도를 순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옵션 시장 쪽을 보게 되면 뭐 외국인들 콜 옵션 쪽을 좀 상당히 좀 많이 사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콜 64억 정도 매수했고 금융투자는 콜 옵션을 28억 정도를 매도했고요. 자, 그 다음에 저 풋옵션 쪽에서는 외국인들은 풋 29억 정도 순매도, 금융투자는 32억 정도 순매수하는 모습이었죠. 자, 그래서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장 초반부터 이런 모습이 좀 나왔었는데요. 외국인들은 콜 매수, 풋 매도. 자, 그렇게 되면 합성선물 매수 포지션으로 갔었고, 금융투자는 그거랑 약간 반대 방향이었죠. 자, 콜 매도, 풋 매수, 조금 아랫 방향으로 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일단 뭐 수급까지 간략하게 좀 짚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투자 전략 한번 세워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전략은 일봉 차트를, 코스피 시장 일봉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코스피 시장 일봉 차트 일단 10분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시장 뭐 나무랄 데가 하나도 없는 시장이었어요. 자, 보시면 아침에도 조금 상승 출발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상승 출발했다가 자, 뭐 좀 그냥 확 들어올렸다가 또 그 매물 소화 과정 조금 거치다가 또 올렸다가 조금 조정 있는 듯 하다가 또 다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상당히 흐름 자체는 뭐 진짜 하나 나무라 할 데 없는 그런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봉상에서도 긍정적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일봉을 한번 볼게요. 자, 어제 시장 같은 경우는 이 거래 대금 자체가 상당히 좀 늘어나는 모습이었죠. 거래 대금 자체가 어제 상당히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자, 이게 양선이 나면서 자, 주가를 장중에 끌어올리면서 거래 대금이 늘었다라는 거예요. 자, 요게 의미하는 바는 그렇죠. 상승하려는 에너지가 상당히 강하다라는 거, 그걸 의미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시장은 마지막 관문 앞에 와 있습니다. 자, 마지막 관문이라 그러면 저 242평선 정도를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게 저 2040포인트 정도 됩니다. 242평선이 위치한 자리가 2040포인트 정도가 되는데요. 자, 요걸 앞두고 조금 좀 조정은 있을 수 있어요. 뭐 어제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 다우는 상당히 급등했는데 뭐 그게 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일정 부분 조금은 반영이 됐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을 거고요. 또 이 저항선을 한 번에 뚫기는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조금 좀 시장에 매물 출회 가능성도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또 자, 뭐 홍콩 보안법 관련해 갖고 중국 애들은 강행을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 미국 쪽에서 나오는 반응 여기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시장 기조 자체를 꺾는 그런 역할을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장 기조 자체는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이제 뭐 한 열흘 거래 일수로 열흘 조금 더 지나면요 62평선 자체도 돌아 나옵니다. 위쪽으로. 자, 지금 떨어지고 있는 62평선이 지금 여기에 있죠. 자, 아직까지도 이게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자, 이게 돌아 나와 준다라면요 자, 그때는 정말 안심을 하고 그렇게 매매할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이 될 겁니다. 그리고 뭐 지금도 매매를 하실 때는 뭐 특별하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시장 자체가 기조가 살아 있으니까. 나중에 제가 주가가 조금 좀 위험하다 싶으면 그때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아직까지는 그냥 상승 기조 자체는 살아있다. 변동성이 있더라도 상승하는 중에 나타나는 그런 변동성이다. 즉 조정이다. 이런 형태로 보시고 시장을 대응하시면 될 거고요. 자, 종목이나 업종 섹터 같은 경우는 세상의 변화를 생각을 하시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세상은 지금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거죠. 자, 전에 있던 꿀뚝산업들, 제조업 이런 쪽이 아니라 뭐 오늘은 이런 쪽이 좀 좋을 수도 있어요 또. 왜냐하면 좀 미국 시장 쪽에서도 마찬가지 그렇게 움직였으니까. 그리고 백신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거는 경제활동 재개로 이어지고, 그러면 이 전통 제조업들, 꿀뚝산업 이런 것들이 좋을 것이다 라는 그런 분위기가 시장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의 시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큰 틀에서의 시장은 이 세상의 변화를 보셔야 돼요. 자, 그렇게 생각하고 투자를 하신다면 뭐 전혀 무리는 없는 그런 시장이 될 겁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